자, 위치관, 일단 요거부터 한번 좀 언급하고 갈게요.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기하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2차 곡선, 대표적인 2차 곡선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를 굳이 더 얘기하자면 원이 있어요. 너네들이 배우는 수준은 이 정도고요. 만약에 기하 파트를 같이 동시에 배우게 된다면 이제 포물선을 확장해서 다른 포물선들도 배우게 되고 원 말고 타원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총 4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일단 안 나오지만 자, 2차 곡선 같은 경우는요.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2차 곡선 중에서도 2차 함수에서는 자, 2차 함수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뭘 이용해서 얘를 구분했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분했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함수 사이의 관계식에서 생각했을 땐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판별식이라고 했었잖아요. 2차 곡선은 모두 다 판별식을 쓰면 돼요. 사실 2차 곡선, 2차 땡땡 그 포물선도 되고요. 원도 되고요. 타원도 되고요. 쌍곡선이라는 것도 돼요. 쓰면 다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를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자, 간단하게 원 작게 하나 그리고 시작하죠.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서 아이고 대략 잡고 가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곡선이야. 자,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뭘 해야 돼? 얘는 원이라는 원의 원방과 직선을 뭐부터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연립한 다음에 정리해야 되거든? 식이 어떻게 돼? 졸라 지저분해지죠. 그럼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를 감안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장점은 그거지. 뇌를 꺼도 돼. 뇌를 껐어. 뇌를 끄더라도 2차 곡선 그럼 뭐야 판별식 쓰면 되네 하고 그냥 판별식만 하면 두 점에서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기 싫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해를 반드시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애도 인수분해가 되지만 뭘 해도 된다고?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근해 공식을 쓰면 되지만 그럼 근해 공식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해? 근해 공식이 복잡하니까. 그죠? 특수한 케이스에서
특수한 케이스에서 특수한보다는 제한된 경우에 더 간단한 식들이, 간단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고유한 간단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 D라 하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까지의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거죠. 그럼 접할 때는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게 될 거고요. 얘는 거리가 더 반지름보다 클 때에 만나지 않는다가 될 겁니다. 그죠? 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원에서는 앞으로 애지간하면 뭘 쓸 거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속 이용할 거다.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도 그런 걸로 했었죠. 원 밖의 한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같은 경우도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게 훨씬 간단하다. 두 번째, 이름을 좀 바꿉시다. 옆으로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죠? 다음,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인 거지.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여섯 번. 5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큰 하나의 원과 원이 만나지 않는 것도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에 요 반지름을 R1이라 하고 반지름을 R2라 하고 여기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 그럼 얘는 일단 R1 더하기 R2가 D보다 작아요. 그죠? D가 압도적으로 더 커요. 그러다가 그쵸? 얘는 뭐라고요? 만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요. 옆에다가 쓰게 되면은 괜찮아. 일단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두 원이 있으면 한쪽 원이 점점 가까이 붙는다고 생각해봐. 계속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겨? 만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떻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짠 하고 여기서 딱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외접한다고 표현해요.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R1 더하기 R2의 값과 거리가 서로 같아집니다. 공간 활용 잘하세요? 지금 몇 개 더 그려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주점에 서로 다른 주점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더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내접하게 되는 겁니다. 내접한다 라고 하는 식은요, R1 빼기 R2가 반지름이에요. 저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공식이 따로 요 사이에요.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럼 얘는 뭐라고요? 거리는 R1 마이너스 R2보다는 크고 R1 플러스 R2보다는 작다가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조건입니다. 그럼 마지막 내부에 있다. 아우 공간 모자라. 자 이렇게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는 경우도 뭐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것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는 0보다는 D가 크고요. R1-R2보다는 작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냐면 R1이 R2보다 클 때의 조건 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저 마지막 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대충 적긴 했는데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먼 옛날에 우리 3학년 2학기 때 원에 관련해서 원과직선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갔다가 요새는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아예 안 나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요 내용 자체가요. 좀 많이 올드한 문제라서 원과 원 사이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공통 외접선 선이 두 개. 공통 내접선이 두 개. 그래서 토탈 공통 접선이 몇 개? 네 개. 근데 여기 외접할 때는요. 여기 둘, 셋. 그죠? 여기도 여기 똑같이 여기 요 라인 지켜서 쓰면은 공통 외접선은 두 개, 공통 내접선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토탈 세 개가 되고요. 여기는요. 외접선만 두 개요. 그래서 외접선만 두 개가 되고 내접선은 없어지죠. 그리고 공통 외접선이 하나. 공통 내접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없죠. 요거까지 그림 그리실 수 있으면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문제까지 했냐면요. 여기 있는 접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요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그 L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식도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L1 여기의 길이를 이건 진짜 이제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여기를 L2라고 한다면 L1의 길이는 뭐예요? L1의 길이라고 하는 건 루트 D제곱 플러스 R1 마이너스 R2제곱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맞죠? 아니지 D제곱 마이너스지. D제곱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제곱이고 여기 있는 이 L2라고 하는 애는
루트 D제곱 빼기 R1 플러스 R2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공식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죠? 자, 잠깐만 정석으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정석을 한번 펴주세요. 정석 58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네. 정석 58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어서 저 상단에 있는 1, 2, 3, 4, 5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걸 말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석에 있는 그 58페이지 내용에 대한 거를 칠판에다 그려드렸고요. 난 대신에 이걸 썼잖아요. R1이 더 큰 원이에요 라고 깔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절대값이 없어도 되는 거고요. 저렇게 절대값을 써서 그냥 표현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절대값을 다 쓰셔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개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너무 올드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정석이 너무 올드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지웁니다. 또 지웁니다. 지금 정석이 1015 아니요. 좀 정석 공통수학이라고 붙어있는 건 2022 계정이고요. 수학 상, 수학 하라고 붙어있는 게 저기 2015 계정이에요. 내용이 안 바뀌잖아요. 얘네는 내용 업데이트를 안 해요. 순서만 바꿔요. 그때 이후로 내용이 안 바뀌었어요. 잠깐에 제가 30초 정도만 딴 얘기를 하자면 진짜 직관적으로 진짜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주자면 공구 개정 때까지 중학교 3학년에 2차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2차 부등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고 이제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정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심지어 2차 방정식 뒤에 나오죠. 근데 이 교재상으로 문제가 업데이트가 얼마나 안 되냐면 정석 문제인데 그 해설이 판별식을 쓰는 문제에서 공통수학 1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판별식을 쓰는 문제에서 2차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2차 부등식의 풀이는 페이지 200 몇 쪽에 있는 개념을 배우고 푸시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100 몇 페이지에서 그 2차 방정식과 판별식, 근해 공식, 판별식? 그런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짓거리는 내용이었어요. 공통수학 1 내용이에요. 기본에. 아직도 있던데? 정석은 원래 좋은 교재 아니에요. 정석은 좋은 교재 아니에요. 아니, 정석은요, 정석은요, 개념을 정리하기 좋은 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옛날 교재에다가 이 정석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문제집이 도저히 없구나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시중 문제집을 긁어다가 짜맞추기 해서 나온 교재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그냥 번역체를 써요. 이건 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번역체가 남아 있었어요. 되게 딱딱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딱딱한 투로 그게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막 어순도 그 일본식 어순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단어만 바꿔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독성이 진짜 떨어지는 교재예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교재가 맞거든요. 결론은 뭐야? 혼자 공부하기 좋은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니네들한테 풀어서 설명해주고 나면 좋은 교재가 되는 건데, 니네들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보면 진짜 재미없어서 쥐지칠걸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할까요? 요놈에 집중하자. 누구야? 원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공식 2차 곡선공식 등의 공식. 응? 원과 직선. 여기 안에 조건을 써보이는데 어디야? 뭐야? 그 위치관계 안에 접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접선의 방정식, 원에 대해서만 따로 떼서 보자고요. 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솔직히 만나지 않는 애가 중요할 것 같아? 그냥 규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애는 그냥 구해서 교점 구하는 문제까지가 최대치겠죠? 근데 얘는 꽤나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좋아질 때? 기울기가 좋아질 때. 원위의 한 점부터 시작이냐? 기울기가 좋아지는 게 맞구나. 기울기가 좋아질 때. 두 번째는 원 위에 한 점 x1, y1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서 접할 때. 그럼 먼저 세 번째가 원 밖에 한 점, A, B. 완전 한 점에서 접선에 그은 접선이 있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좋아질 때. 간단하게 갑시다. 기울기가 좋아질 때라고 하는 걸 정말 대놓고, 자,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이 있다고, 얘가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기본적인 식, 우리 기본식.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 mx 그거 말고 원에 대한 가장 기본식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려고 해요. 어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과 여기 옆에다가 따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원 밖에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라고 한다면 뭘 알아요? 기울기를 알아요. 또 뭘 알아요?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우리 반지름도 알아요. 이 식 주어졌다니까요.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심좌표도 0,0이라고 주어졌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mx-y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값이 0이야. 우리는 n을 몰라. 거꾸로 얘기하면 n만 m, r, 0 같은 애들로 바꿔주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식 세워보자.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0 절대값은 이 얼마? r이죠. 그죠? D는 R, 요거. 그렇다면 절대값 n이라고 하는 식이 뭐가 된다고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요. 그럼 n 값이 얼마? 왜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저거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요? 필요하시겠냐? 근데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고 나면 혹시라도 까먹었을 때 그냥 억지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는 건 좋은데요. 굳이 그걸 쓰고 뭐 달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위에서 접할 때. 그럼 얘도 이거 잠깐 제끼고.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하는 걸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한 점 x1, y1이라고 한다면 원 위에 자 원점과 한 점 x1, y1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이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그렇다면 수직인 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을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세우신다면 그걸 고려하고 있겠니, 엉숭아? 자, 그럼 그건 따로 네가 알아서 구해. 애당초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 x라고 딱 나오잖아, 누가 봐도. 근데 기울기가 y가 0이면 어떡하냐고 그걸 물어볼 거야, 나한테? 뭐지라. 그럼 여기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요. 한 점을 지난대요. 누구?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을요. 식 전체에다가 y1을 다 곱하면서 전개해봅시다. y1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제곱 더하기 y1제곱. 한쪽으로 몰아서 식을 정리하시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한 가지 식을 안 쓴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r제곱.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에 더 접할 때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결국에 주어진 식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 게 끝이거든.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 게 끝인데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건 직접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기는 합니다. 저기 뒤에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 있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위에 있는 게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위에 있는 식이 더 간단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얘를 평행이동 하려고 해요. 어디다가? 원의 중심을 옮겨놔요. 어떤 원으로?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때에도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 위에 접할 때 그 다음에 거의 한 점에서 접할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얘는 빼고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에서 0,0에서 몇 콤마 몇으로 a, b만큼으로 평행 이동했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똑같이 평행 이동하시면 됩니다. y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y1 요렇게요.
얘? 누구야? 저항이 B 아닌가요? 아, y1 대신에 b라고 가졌나? 플러스 b. 네. 죄송합니다. 플러스 b. 이렇게 평행이동하시면 되죠. 그럼 원위의 한 점 x1, y1에서 접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러니까 증명 방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얘가 평행이동했을 때, 기준으로, 얘도 같이 평행이동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요? 한 점이. 똑같은 위에 있는 좌표에서 뭐가 되죠? x1-a, y1-b가 되죠. 그럼 요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x1-ax 더하기 y1-b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누가? 얘가요. 그럼 이제 다시 세 번째 뭐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하시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1-b 곱하기 y축 방향으로 b만큼. 로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생각하시면요. 그냥 x 하나 대신에 x1을 대입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합니다. x가 두 개 있잖아? 그 둘 중에 하나에다 x1을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에다 y1을 집어넣는 거야. 똑같이 둘 다 x가 두 개, y가 두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에다가 x1을 집어넣어서 x1-a 곱하기 x-a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 y1-b 곱하기 y-b는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외워야 될 것들은 이 정도. 오늘 할 내용이 이 정도가 끝입니다. 뭐 했어요? 그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식보다는 뭘 쓰자?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사용하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좀 많이 중요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알아만 두고 넘어가자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에서 접할 때. 그렇게 해서 원이 한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식과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의 식으로 이제 식 나오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고, 평행이동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 기억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기 센 기준으로요. 아마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그 341번이요. (341번)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 341번 문제를 봐라. 341번 문제를 봐라.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점 2,5에서 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라는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 뭘 구하래? 두 접선에 대한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럼 물어볼게.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과정을 할 때는 위의 식이 편할까, 아래 식이 편할까? 위의 식이 훨씬 편하지. 기울기를 미지수로 가정하면 되거든. 봐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워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올 거라고. 얘가 누구랑 요놈이랑 요놈의 중심이랑 마이너스 1,4랑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가 얼마라고? 루트 5가 나와야 된다고. 식 세울 수 있죠. 자, 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5는 0. t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절대값 2 루트 5가 된대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의 제곱이 5m 제곱 플러스 5가 나와요.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5m 제곱 플러스 5입니다. 마지막, 자,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더 안 할래요. 왜요? 효율비의 곱구하래요. 얼만데요? 마이너스 1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니까요. 딱 여기까지 쓰는 순간 다 끝난 거죠. 기울기의 곱구하라고 했을 때는 기울기의 기울기가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344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래? 두 접선이 수직이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정점과 미지수에다가 기울기를 놓고 이 m값만 찾으면 되는 게 그나마 되게 양호하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이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가. 만약에 제가 어디니 이런 문제가 안 나오네. 원 위에 점밖에 없네. 자, 자, 실력 정석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기.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마땅치가 않네. 여튼, 이게 마땅치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원밖에 한 점 2,5를 지나도록 하는 이거 그대로 한번 식으로 얘가 좀 바꿔서 똑같이 가볼게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y1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4는 5라는 식이 나와요. 두 번째 x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라는 식도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요. 네, 대입해야 돼요. 대입을 하시면 3 곱하기 x1 플러스 1 더하기 5 집어넣으면 얼마냐? y1 마이너스 4는 5라서 3x1 더하기 y1 마이너스 1는 6 y1 대신에 마이너스 3x1 플러스 6이 돼서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x1, y1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거를 제가 확실해요 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금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아까 저기 누구냐 윤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y1분의 x1이라고 하는 값을 쓸 수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경우에도 이 두 점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두 점을 찾을 수 있단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저기 있는 기울기를 풀 때에도 실수 안 하고 푸는 방법. 자, 여기다가 예를 들을게요. 일단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고 할게요. 첫 번째, 1번을 이용하여 그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을 이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m에 대한, 자, 만약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해는 몇 개여야 돼? 두 개잖아. 그럼 접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당연히 몇 개일 거야? 두 개일 거야. 근데 해는 기본적으로 두 개인데 두 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m제곱이 초거가 되거나 아니면 중글이 되는 거나. 아까 봤던 그 뭐 3m-1의 제곱이었잖아. 근데 그 값에다가 여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거 절대값 씌우고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2차 항이 사라져. 그럼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게? 아니요. x축의 수직이네요. 무조건. 응. 네.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나 2차 항이 사라져서 1차식으로만 정리가 될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의 직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이면 다른 직선은 x축의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두 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식 하나 나왔다고 접선 하나만 띡 구하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는 요런 경우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경우죠.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x는 어쩌고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필수 예제를요. 하나도 안 풀었는데. 그죠? 시간이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요. 아까 너무 열심히 떠들었나? 근데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거 숙제로 해도 돼요? 응. 맨 마지막에 초록색이 공식이고 그 아래가 가정식 나머지 네, 첫 번째 식을 이용할 건데요. 그냥 여기. 일단 원밖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요 식을 세워요. 이 직선을 세워요. 그리고 요 직선과 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에 주의해야 될 게 그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예제 3번까지는 제가 풀었었네요. 그 필수 예제 4번은 4번 문제가 딱 그거다. 필수 예제 4번 문제가 원밖에 한 점이다. 필수 예제 4번 문제가 정석. 필수 예제 4번 문제가 원밖에 한 점 문제다. 그치? 요거는 지워도 괜찮을까? 이제 지워도 괜찮을까?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되어 있고요. 몇 콤마면? 3,1을 지나는 이랍니다. 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자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오케이. 어떻게 하자고?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라고 식을 세우자고. 그리고 몇 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은 0이라고 놓고 몇 콤마 몇과? 0,0과의 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인데 그 값이 얼마? 루트 5를 만들면 되겠다. 아까랑 숫자 똑같은데? 센에서 풀었던 문제까지 똑같지 않아 이거 숫자가? 그래서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마플 m 값이 얼마?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정리합시다. m이 2면 y는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한다면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만약에 하기 싫지만 원 위에 한 점 x1, y1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이 된다고? x1x 더하기 y1y는 5라고 식을 세우고 3,1을 대입해서 3x1 더하기 y1은 5라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 y1 대신에 마이너스 3x1 플러스 5라는 식을 어디다 대입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5에다가 대입해. 그러면 10x1 제곱 마이너스 30x1 더하기 25 더하기 20은 0이 돼서 x1의 값은 1 아니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2 또는 2,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2y는 5라는 식이 나오거나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식이 나오거나 똑같죠? 근데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근데 이 2차식도 썩 편하진 않아요. 둘 다 편하진 않은데요. 굳이 규칙을 정하자면 저는 얘를 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실수할 건덕지가 많아요,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한 결로 쭉 가는 게 그나마 실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3-5번은 넘어가고요. 저 이거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만 바꾸면 돼요? 평행 이동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3-5번 보시면 2,3이라는 중심이 원점이라는 중심이 아니라 2,3이라는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3-6번은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거리가 2보다 작다.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3-6도 넘어가고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좀 끄지라고 하고요. 자, 3-7번에 원에 왜 접하고 접하는 원 중에서 그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프를 일단 직선 3x 더하기 4y-19는 0에 접하고 그 원이 어떤 원이 여기 원에 접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거든요. 이 중심의 좌표가 0, x축 위에 있다고? 그럼 a,0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예요? a는 1 더하기 r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a,0과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9는 0이라는 사이에 거리는 5분의 3a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뭔데? a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래서 제곱하면 뭐 9a 라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3-8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저 원에 접하는 얘가 지금 확실히 그 실력 문제들이라서 그런지 완전 기본 문제들은 아니다. 일단 처음에 교점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K를 앞에다가 붙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근데 지금 그거를 과 X 더하기 Y는 4에 접한대요. 이 경우에는요.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이거 식을 한편으로 정리를 해서 뭐 K 더하기 1X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Y 제곱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치더라도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K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다 쳐도 중심좌표를 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반지름도 모르지 않아요? 그럴 땐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판별식 써야죠. 우리는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대입해서. 그쵸. Y는 4-X라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K에 대한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는 0 쓰시면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토악질 나오는 그 문제. 그죠? 예. 저기 지금 밑에 있는 모범답안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번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블라블라. 그 다음에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똑같죠? 완전 풀이가 똑같죠? 싫다. 3-9번.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최대값이 뭔데? 그러니까 교점의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려면 결국은 뭐야? 작은 원의 지름이 PQ의 길이가 될 때가 제일 큰 길이에요. 만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어차피 만날 때잖아. 잡아봐. 여기. 이렇게 만날 때야. 만날 때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그럼 결국엔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거든. 네, 그거를 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식을 뺀 다음에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숙제를 정리하고 정리를 할게요. 여기 필수 예제를 다시 풀어주세요. 유제는 제가 다음번에 뭐 풀 수 있으면 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연습할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수 예제 3-4번에서부터 12번까지는 풀어보세요. 제가 안 풀어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다 푸세요. 네, 푼 거 안 푼 거 관계없이 다 푸시고요. 그 몇 문제니? 21, 와우, 32개. 10개만 추려봅시다. 12개 정도만 추려봅시다. 5번, 6번. 3-2번은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3-2번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식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연습 문제 3-2번.
지름의 양 끝을 해서 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 다음에 네, 5번, 6번, 8번 아, 지금 풀 예제 문제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5번, 6번, 5번, 6번, 8번. 8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 15 14, 15, 16 네, 그 다음에 10 실력은요 18까지 하시고요. 18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 문제 몇 개예요? 기본 문제 7개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력은요 3-19번 3-23번 그 다음에 3-27번 딱 끝. 다음 셀은요 아직까지 이거 다 못 나가요. 그죠? 300번까지 풀었는데 오늘 301번부터 풀 양이 347번이거든요. 오늘 이거 다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홀수만 푸세요. 301번부터 그냥 내일 나와서 네. 숙제 못했던 거 숙제하셔도 되고, 하던 거 채우면서 질문하셔도 되고, 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는 제가 번호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험지 한번 다시 가져오셔요. 고생 많았습니다.